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6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제대로 쫄았습니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신속하고 자신있고 명쾌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쏟아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좋게 얘기하면 신중 모드, 나쁘게 얘기하면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피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신감이 상실돼 있고 겁먹은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시장에 갔을 때 뭐 방석을 껴안는다던가 이런 그 방어적인 자세, 그 다음에 뭐 덧신을 신는 거에 대해서 그 한동훈 지지자들까지도 소위 탈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재명과 더블 스코어까지 지금 온 상황에서 한동훈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인은 소극적이면은 안 되죠. 미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한동훈을 이렇게 벌벌 떨게 만들었는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달라진 한동훈, 신속 명쾌에서 신중 모드로. 좋은 얘기죠. 신중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데 얘기를 자신 있게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감 상실이란 얘기죠. 자, 의정 갈등, 정책위 의장 교체 국면에서 질답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신속 명쾌한 대응이 지금 줄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가 거품이 꼈던 건데 거품이 빠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혹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호기롭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그걸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켰죠. 하지만 당대표가 된 이후에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한빠들은 정치인으로서 노련미를 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런 반면 본래의 장점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말은 많은데 원래 제가 기자들에게 들어봤을 때도요. 기자들이랑 만나면은 보통 정치인들은 기자들에게 얘기를 듣는 스타일인데 한동훈은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95%는 한동훈 자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컨텐츠가 있어야지 다변이 빛이 나는 겁니다. 컨텐츠가 없으면은 말을 많이 한들 내용이 없는데요. 한동훈 지난번에 이재명이랑 만나기 전에 뭐 얘기했던 것들 한번 보세요. 내용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무슨 뭐 정쟁을 이제 그만합시다. 뭐 협치를 합시다. 그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이재명은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를 딱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그 이재명의 입장에 동의는 안 합니다만은 이재명은 그때 지구당 부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예. 최상병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슈로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은 이슈 자체가 없죠.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죠. 그러니 얘기할 때마다 마이너스가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입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관심이 멀어지게 되고 지지자들도 돌아서게 되죠. 자, 한동훈은 의정 갈등,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교체 문제를 두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뭐 백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동훈이는 한덕수 총리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초에 기자들에게 약속했던 백브리핑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한 백브리핑을 취소하는 거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백브리핑 취소합니다 하면은 헛수고를 한 거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뭐 난리가 났을 텐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단독건이 걸려 있어가지고 한동훈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으로 기사를 쓰면 이제 더 이상 단독 안 준다라는 얘기를 한 기자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넘어갑니다만은 이제 슬슬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아, 얘는 끝났구나. 자, 한동훈은 정책위 의장 교체 문제를 두고도 직접적인 발언을 최대한 피했고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당직자의 일괄 사퇴를 지시했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이 나중에 기자들에게 인선은 당대표 권한이다 라면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과 다르게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또 대통령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니, 대통령이랑 선긋기 계속 해놓고 정책만 있으면 다 대통령이랑 반대되는 얘기 해놓고, 뭐만 하면은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게 해놓고, 정광재 최근에 김건희 여사 기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리까지 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말을 줄였다라는 게 그게 납득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당 관계자, 법무부 장관 때는 법률적인 옳고 그름만 따졌다면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전당대회 때도 당 분열을 우려하는 분들이 계셨던 만큼 한동훈의 메시지 최소화는 그가 더 프로 정치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들도 한동훈이 아마추어라는 걸 인정하는 걸까요? 자, 다만 이처럼 신중해진 한동훈의 변화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26%가 이재명을 지지했고 단 14%만이 한동훈을 장래 대통령감으로 꼽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4% 올랐고 한동훈은 5%포인트 하락했다라는 거죠. 두 사람 간의 격차가 7월과 비교해서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권 관계자, 당대표 부임 이후 각종 현안에서 신속하지 못한 대응과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한동훈의 본래의 장점이 사라지고 지지층이 실망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지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한동훈이 컨텐츠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동안 한동훈이 할 말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한동훈 본인을 공격할 경우 거기에 긁혀가지고 반박을 하는 건데, 그것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이모가 있었나?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물타기를 들어가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섞어가면서 나왔던 게 한동훈이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전당대회 때도 보면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소해달라, 그거를 나경원 의원 혼자만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네네네 하면서 우겼지 않습니까?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겼던 게 한동훈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경원 의원 수사받게 생겼습니다. 자, 자기에 대한 방어 말고 정책이라든지 전략에 대해서는 깡통이죠.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역량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질의응답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브리핑을 취소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지율 반등, 마음은 급하겠지만 방법이 없네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부터 예전처럼 할 말 내 맘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제 중앙일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이면 끝장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한동훈 끌어내리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우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면 되겠죠.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